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 S&P 500도 너무 많이 올랐고, 나스닥도 고점 갔고, 지금 들어갔다가 꼭대기에서 물리는 거 아니야? 점심 한 끼에 10,000원이 가볍게 넘어가고, 장바구니엔 아무것도 안 담은 것 같은데, 50,000원이 훌쩍 찍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월급은 예전이랑 비슷한데, 내 통장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뉴스를 켜면 S&P 500 사상 최고치, AI 수혜주 폭등, 미국 부자들은 자산이 몇 배가 됐다는 이야기만 들려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미국 ETF를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현금만 쥐고 버텨야 할까?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 추천 리스트를 나열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 답을 찾으려 합니다. 지금 이 비싼 시장에서 미국 ETF를 시작해도 10년 뒤 나를 바꿀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복리가 어떻게 실제 인생을 바꾸는지, 그 복리를 미국 시장이라는 엔진에 연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단계별 설계도로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이 고점인가요? 좀 빠지고 살까요? 지금 들어가면 물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시장을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생각합니다. 지금은 꼭대기층이라 타면 안 될 것 같고, 좀 내려오면 그때 타야 할 것 같고, 타이밍을 맞추면 한 번에 높은 층으로 갈 수 있을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장기 투자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에 더 가깝습니다. 중간에 멈춘 것처럼 보여도, 잠깐 거꾸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리의 진짜 힘이 등장합니다. 복리는 숫자의 마법이 아니라 시간의 보상입니다. 오늘 100만 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110만 원이 되었습니다. 10% 수익이죠. 여기까진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해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에 다시 10%가 붙습니다. 121만 원이 되죠. 셋째 해에는 121만 원에 10%, 132만 1천 원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과정을 10년, 20년, 30년 반복하면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휘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기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눈으로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리를 눈덩이 효과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작은 눈덩이를 손으로 굴릴 땐 이게 커지긴 할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눈덩이가 나를 끌고 내려가기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덩이를 굴리는 사람은 언제부터 굴릴까? 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굴릴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의 단기 등락을 맞추려는 시도는 눈덩이를 굴리다가 멈추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굴렸다가 다시 멈추는 행동과 같습니다. 눈덩이가 커질 틈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죠. 미국 시장, 특히 S&P 500 같은 광범위 지수는 100% 완벽하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참여한 사람에게 복리는 보상을 줬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지금이 고점인가요? 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10년, 20년을 시장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가? 이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막힌 타이밍을 찾아내는 인생의 단 한 번의 홈런이 아니라 매달 매분기 꾸준히 공을 던지는 것, 즉 규칙적인 투자 습관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을 던질 타깃이 어디가 되어야 할지 바로 그 부분이 미국 ETF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근데 왜 하필 미국 ETF야? 한국 주식, 예금, 적금도 있는데? 우리가 파이어, 조기 은퇴를 꿈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노동소득이 멈춰도 자산이 나 대신 일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런 자산이어야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그 이익이 다시 재투자되며 나의 지분 가치가 늘어나는 구조. 전 세계에서 이 구조를
가장 길게, 가장 강하게 보여준 무대가 바로 미국 주식 시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에 주목합니다. ETF는 한마디로 미국 경제 전체에 동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조금씩 동업하는 구조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서비스들의 주인이 되는 셈이죠. 나스닥 100 ETF는 기술주, 성장주에 조금 더 집중된 형태입니다. 변동성은 더 크지만 혁신의 한가운데에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천재적인 종목 발굴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강한 미국 기업들의 평균 성장률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런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은 느리지만 꾸준히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그 강 위에 배를 띄우는 행위입니다. 개별 종목 투자는 직접 조각배를 만들어서 띄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잘못 만들면 파도 한 번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반면 ETF 투자는 이미 튼튼하게 만들어진 여객선에 승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파도가 칠 때 배가 흔들리긴 하지만 배 전체가 침몰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폭풍이 올 때마다 배에서 뛰어내렸다가 다시 올라타는 게 아니라 안전벨트를 매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떠오릅니다. 그럼 지금같이 지수가 비싸 보이는 구간에 배를 타도 괜찮을까? 여기서 포인트는 한 번에가 아니라 나눠서입니다.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 지금 이달, 2분기의 지수 레벨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혹은 미국 전체 시장 ETF 같은 곳에 꾸준히 나눠 담는 순간 우리는 고점도 저점도 횡보장도 모두 평균값으로 녹여버리는 시간 분산 투자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지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리의 보상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래, 미국 ETF가 장기적으로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걸 어떻게 파이어? 조기 은퇴랑 연결하지? 구체적으로 뭐부터 해야 하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을 투자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대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본인의 인생을 설계하는 재무 건축가입니다. 먼저 아주 단순한 가정을 하나 세워봅시다. 나는 10년 뒤 지금보다 월 100만 원 정도 더 여유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이 100만 원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파이어의 출발점입니다. 완전한 은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게 파이어의 진짜 본질이니까요. 자, 그럼 200만 원을 미국 ETF가 대신 벌어주게 만들려면 어느 정도 자산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많이 쓰는 개념이 바로 4% 룰입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연간 4% 정도를 인출했어도 자산이 너무 빨리 고갈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월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이죠. 이걸 4%로 나누면 필요 자산은 대략 3억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이 비율과 숫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10년 뒤 3억짜리 미국 ETF 자산풀 만들기 라는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매달 얼마를 투자해야 대략 그 근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연평균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7% 정도로 가정하고 10년을 잡으면 매달 150에서 2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꾸준히 미국 ETF에 적립하면 3억에 상당히 근접한 자산을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의 정확성이 아닙니다. 수익률은 절대 고정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매달 얼마를 어떤 방향의 자산에 얼마나 오래 투자할지를 정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변수가 아니라
내 계획 위에서 움직이는 배경이 된다는 것. 이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 60% S&P 500 혹은 미국 전체 시장 ETF, 20% 나스닥 100 등 성장 ETF, 20% 단기 미국채 ETF, 현금성 파킹 자산.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분이라면 성장 ETF 비중을 30%로 늘리고 안정 자산을 10%로 줄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비율이지 정답 비율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1. 미국 시장이라는 강위에 배를 띄우고 2. 그 배에 매달 연료 적립금을 넣고 3. 폭풍이 와도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낸다면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서 있을 위치는 지금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이어는 어느 날 갑자기 복권처럼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 다음 달, 내년 내가 던진 작은 공들이 시간이라는 친구를 만나 눈덩이처럼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싼 미국 시장,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그리고 결국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지금이 고점인가요? 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시장 안에 머물 수 있는 구조를 오늘부터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타이밍을 맞추는 단기 투기꾼이 되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게 아닙니다. 복리라는 눈덩이를 미국 시장이라는 강 위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굴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게 차트만 바라보는 관중이 아닙니다. 매달 얼마를 어떤 ETF에 얼마나 오래 넣을지 직접 설계하는 인생 포트폴리오의 설계자입니다. 10년 뒤 우리가 오늘을 돌아봤을 때 아, 그때가 고점이라서 안 들어가길 잘했다가 아니라 아, 그때라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첫걸음을 조금이라도 덜 두렵게 만들었다면 앞으로도 미국 주식, ETF, 파이어, 복리 투자를 차근차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10년 뒤를 함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계획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